인생게임에 로그인하셨습니다. 총 매도 금액 70억 원, 순수이익만 45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 사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슈퍼개미 박성근님이 실제로 투자하신 사례를 보고 전달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례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IMF 시절 모두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많이 그나마 발전했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금융 후진국이었죠. 이 IMF 시절에 좋은 기업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뺏겼는데 대표적인 게 실제 가치로는 한 10만 원 이상이 될 주식들도 길을 못 펴서 막 1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당시에 1만 원에 투자를 잘한 사람들도 2만 원, 3만 원이 되면 쉽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이렇게 돈을 벌고 했는데 이때 던져진 물량들을 외국인들은 다 받아서 가치만큼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기도 했죠. 이 시기에 우리의 국부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1998년에 슈퍼게임의 주인공은 모 제약회사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제약회사 주식을 15,000원 정도 했는데 1,000주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1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르기는커녕 계속 떨어져서 5,000원, 6,000원대까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던 주인공은 다시 한번 이 회사를 분석해보기 시작했는데 청산가치, 내재가치, 성장가치를 꼼꼼히 분석해본 결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주식의 적정 중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약 3만원 정도는 가야 정상이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분석에 분석을 더해본 결과 이 주식이 5,000원, 6,000원대에 있는 게 내 인생의 절호의 찬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방법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지만 주인공은 이때 확신이 너무 가득 찼다고 합니다. 확신이 가득 차서 일단 신용을 이용해서 6억 원 가량을 이쪽 저쪽에서 대출받아 옵니다. 근데 여기서 6억 원을 빌린 것도 무서운 일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산 주식을 주식금융에 맡겨서 다시 돈을 빌려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 다시 또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더해서 약 30만 주의 이 제약회사 주식을 구매했다고 하네요. 대출 이자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이 당시 대출 이자는 배당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기업의 배당은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현금 12%, 주식 3%를 주었으니까 배당도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투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저도 권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너무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하지만 기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해본 결과 강한 확신이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3년이 흘렀어요. 주인공은 가격이 올라도 엔간해선 팔지 않고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자신이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빠지면 빨리 원금 손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손절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구매한 가격대에 돌아오면 약간의 차익을 보고 빨리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피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떨어진 가격에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매수한 가게에 와서도 3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주인공은 직접 이 기업에 방문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업을 방문하고 나서 투자를 확신하게 된 세 가지의 근거가 오히려 생기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업에 들어가기 전 근처 동네 커피숍, 구두방 등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주인공에게 오히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해줬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회사 안에 들어가 보니 직원들이 누가 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 가득한 눈빛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잘 안 되는 회사에 가보면 직원들의 눈빛이 흐리멍텅하고 눈치 보기 바쁩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경영진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심각하고
꼰대끼가 많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 이 회사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 주식 담당자를 만났는데 주식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회사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5, 6천 원대에 매집했던 이 기업의 주식이 한 주당 4만 원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주인공은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했는데 이때 총 매도 금액이 7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레버리지 때문에 빌린 대출금을 갖고 남고도 순이익이 45억 원에 이뤘다고 합니다. 이 순이익 45억의 투자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자로 나아가면서 슈퍼개미가 되는 발판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사례는 실제 사례로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적정가치, 천선가치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철저하게 분석도 분석,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업을 구매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저평가가 충분히 돼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저평가로 소외받고 있더라도 충분히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까지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례네요. 이 사례 외에도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로그아웃 하겠습니다.